반갑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느끼시면 구독, 그리고 이 밑에 종 모양 알림 설정, 일평생 한 번 하시는 거니까 보실 때마다 누르시는 건 아니고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은 부자이십니까? 부자라는 기준은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국은 매일입니다. 1200명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왜 미국만 돈이 유독히 더 몰리고 있을까요? 자, 오늘의 영상의 내용,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짚어보죠.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자료 가운데 있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의 이민이나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1200명 이상이 새롭게 백만장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으면 믿기가 어려운 숫자죠. 하루에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무려 1200명입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약 44만 명입니다. 하루에 1200명. 1년이면 44만 명이 백만장자가 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백만장자가 탄생을 하는지, 한국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부자가 많아졌을까요? 최근에 스위스 투자은행,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UBS가 발표한 2025년도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현재 2360만 명, 어마어마하죠. 미국에서는 현재 2360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위는 어디일까요? 미국 다음에. 미국은 2360만 명이다. 그럼 2위는 어디일까? 영국일까요?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약 530만 명. 일본이 그 다음인데요. 290만 명. 독일은 260만 명.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40만 명 수준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한국은 얼마나 될까? 한국도 약 130만 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구 밀도나 전체 나라의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비 우리나라도 거의 탑이죠. 그리고 미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인구로 따지고 나라의 크기로 따진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한국도.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자를 만들어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그거 미국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한국도 봐봐. 대부분 부자는 부동산 재벌이야.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의 자산 대부분은 금융자산이라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은행에다가 적금 들어놓는 거, 세이빙을 해놓고 이자가 높은 걸 해놓는 거, 바로 주식입니다. ETF 들어보셨을 텐데 ETF, 채권, 연금, 펜션, 뮤추얼 펀드 같은 금융자산이 이 상품으로서 전체 자산의 약 79%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 예, 79%. 이것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주식을 많이 할까요? 요즘에 한국도 참 많이 하죠. 코스피가 만을 찍고 현재 날짜, 오늘 날짜로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식의 평가는 좀 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금리 또 은이 자산이라는 그 개념하고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좀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투자도 시작을 하죠. 우리 자녀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401k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의 일부를 자동으로 투자하면 회사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죠. 또한 IRA라는 게 있죠.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 이 IRA를 통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 투자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 기업의 성장에 함께 투자한다. 인베스트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매우 익숙하죠. 특히 유태인들은 더 강하죠.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를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문화도 상당히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하고 전혀 반대죠. 우리는 다 쓸 거 쓰고 나머지 돈을 짜투리 돈으로서 모으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AI가 만든 엄청난 부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의 증시는 AI 혁명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대한민국도 현재 그렇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졌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가의 상승은 연금 계좌, ETF, 인덱스 펀드,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개별 종목을 고르기보다 S&P 500 같은 인덱스에 장기 투자를 하죠. 기업이 성장하면 투자자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문 제목만 보면 미국은 모두 부자가 되었다 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의 성인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앙값 자산은 오히려 약 20% 감소를 했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평균은 올라갔지만 중간 수준의 일반 가정은 오히려 어려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시장 상승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 20%의 수익을 얻으면 2천만 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1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은 같은 20%의 상승으로 20억 원이 늘어나죠. 수익률은 20%로 갔지만 절대적인 부의 차이를 훨씬 더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한국과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금융시장 참여 비율이 매우 높고요. 한국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기업이 성장을 하면 자산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죠. 이 차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상당한 부의 격차를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ETF나 장기 투자의 문화가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으로서는 그렇죠. 여전히 금융자산의 비중은 미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경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 생활비의 상승, 의료비의 증가, 주거비의 부담은 여전히 많은 가정의 고민입니다. 특히 월급만으로 생활하는 가정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는 기회가 많다는 사실과 동시에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보고서는 단순히 부자 숫자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자산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자료입니다. 첫째, 한 가지 자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셋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은퇴 준비는 가능한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작년에 하루 평균 1200명이 새로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격차의 확대라는 또 다른 현실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자산이 일하는 구조를 얼마나 일찍 만들었는가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든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든 앞으로 시대에는 월급만으로 자산을 크게 늘리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기적인 계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80세, 90세 이상을 사실 거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산이 어디에 성장하고 있는지,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과 매일같이 함께하는 전 세계의 정보를 다루고 상식과 또 시사를 다루는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창가에 비친 뉴욕의 불빛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가네. 낯선 땅에서 시작한 꿈들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네. 처음엔 모두가 두려웠지만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했죠. 웃음도 눈물도 지나온 세월 이제는 추억이 되어 가네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같은 곳에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같아.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오늘도 이야기를 나눠요.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미국의 거리와 한국의 골목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도 우리의 걱정과 바람은 생각보다 참 비슷하네요. 은퇴를 준비하는 이야기, 연금과 생활의 현실들, 뉴스 속 숨겨진 진실까지 쉽고 편하게 풀어가죠. 혼자 고민하던 날도 누군가는 같은 마음, 삶이라는 긴 여행길 우리 함께 가는 거죠. 인생의 길목마다 따뜻한 등불이 되어 뉴욕 기다리 쌤과 함께 세상 소식을 들어봐요. 멀고도 가까운 세상 우리 함께 걸어가요. 세월은 흘러도 꿈은 사라지지 않죠. 지친 하루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정답은 없어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당신의 내일을 응원하는 목소리 뉴욕 기다리 샘과 함께 오늘도 희망을 이야기해요. 이민의 길 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도록 뉴욕 기다리 샘과 함께 세상을 넓게 바라봐요.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 좋은 내일로 가요. 뉴욕의 밤하늘 아래 한국의 별빛이 비치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뉴욕 기다리 샘과 함께 우리 또 만나요.